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의 골드카드 비자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골드카드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비자는 영주권과 더불어 시민권 취득의 길이 될 것이며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구입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그들은 성공할 것이며 많은 돈을 쓰고 세금을 내고 고용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골드카드가 EB5 투자자 비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내 영리 기업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합법적 취업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계획을 제시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가 35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이 1,000만 개의 골드카드를 판매한다면 총 50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부유할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기회로 보는 동시에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5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골드카드를 100만 장,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며 이 카드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요구해온 히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 거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28일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히토류 등 광물 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광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정 초안을 승인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협정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어떻게 연결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양국 정상 참석하에 정부 대표들이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광물 협정에 서명하길 원한다며 이 협정은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 대형 거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히토류 등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해왔으며 우크라이나는 공동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지속적인 안보 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광물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동 기금화하는 데 대체로 합의했지만 협정 초안에는 미국의 안보 보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협정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자원 인프라에서 발생한 수익의 50%를 기금에 기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기존 자원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금과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 체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보장 문제를 추가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폭넓은 논의를 할 계획이며 협정을 조정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광물 협정이 안보 보장과 관련될 수 있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며 협정이 큰 성공이 될 수도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 초안에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할 보장 수익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채무자가 아니며 협정이 500억 달러, 350억 달러의 빚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조건은 불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 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 세계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영구적인 비자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게 미국 이민 국적법의 위증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비자 신청자가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다른 사유와는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간 상충이 발생할 경우 출생 증명서를 검토하고 모든 사례에 SWS25라는 표시를 해 전 세계 영사관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곧 발표할 예정인 지침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직원들에게 신청자가 여행 목적이나 성별을 속여 기재한 정황이 있을 경우 이를 비자 발급 부적격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학교의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 성전환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무부 조치는 2028년 LA 올림픽뿐만 아니라 성전환 선수 출전을 허용하는 미국 여자 축구 리그, 미국 여자 프로농구, 향후 미국에서 열릴 여자 월드컵 예선 경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타르 항공 비행기에서 갑작스레 사망한 손님을 일반 승객 옆에 앉혀 함께 비행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로 향하던 한 호주 부부가 비행기에서 숨진 승객과 4시간 동안 나란히 비행하는 뜻밖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25일 호주 매체에 따르면 미첼 린과 제니퍼 콜린 부부는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는 카타르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 승객이 부부 좌석 옆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시신을 비즈니스석으로 옮기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대신 부부의 옆 좌석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뒤 시신을 그곳에 앉히고 담요로 덮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동안 사망한 승객과 같은 줄에 앉아 있어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의료비 절감과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비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병원 및 보험사의 실제 의료비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병원과 보험사는 의료비를 추정치가 아닌 실제 가격으로 공개해야 하며 처방약 가격을 포함한 병원 및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들은 병원과 보험사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의료비가 불투명할 경우 병원과 보험사 같은 대기업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이용해 이득을 본다며 가격 공개는 의료비 절감과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가 처방약 가격 공개 규정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료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한 경제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의 의료비 투명성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2025년까지 소비자, 고용주, 보험사에 총 8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들은 의료비의 높은 불확실성에 지쳐 있다며 의료비 투명성은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홍역으로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 텍사스에서 홍역에 걸린 한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10년 만에 발생한 홍역 사망 사례입니다. 러벅시 보건국에 따르면 사망한 어린이는 홍역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러벅시 보건국의 캐서린 웰스 국장은 이번 사망이 서부 텍사스 농촌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홍역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최소 124명으로 이 중 대부분이 어린이입니다.
텍사스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원한 환자는 최소 18명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버계 코버넌트 어린이 병원 소아과 의사인 라라 존슨 박사는 자신의 의료팀이 지금까지 약 20명의 홍역 환자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박사는 입원한 모든 어린이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홍역 감염 사례는 뉴멕시코와 접한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뉴멕시코에서도 9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이번 발병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홍역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텍사스주 보건복지부는 유전자형 분석 결과 이번 발병이 유럽과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2015년 워싱턴주에서 홍역으로 여성이 사망한 이후 미국에서 보고된 첫 사망 사례입니다. 당시 보건당국은 해당 여성이 농촌 지역의 한 병원에서 홍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홍역은 2000년 광범위한 MMR 백신 접종으로 미국에서 박멸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CDC에 따르면 MMR 백신 2회 접종 시 홍역 예방 효과는 97%에 달합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200만 규모의 모하비 사막 화물 열차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애리조나에서 나이키 에어 조던 운동화 2천여 켤레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44만 상당의 운동화를 훔쳐 달아났으며 이 사건은 연방 법원 문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BNSF 화물 열차에 공기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열차를 정지시킨 뒤 운동화를 훔쳤습니다. 도난당한 운동화 중 상당수는 오는 3월 14일에 공식 출시 예정인 나이젤 실베스터 에어 조던 4 모델로 한 켤레당 소매가가 $225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화는 리셀 시장에서 $2,500 이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노린 일련의 조직적 강도 사건 중 하나입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3월 이후 모하비 사막의 외딴 지역에서 최소 10건의 BNSF 화물 열차 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9건에서 나이키 운동화가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11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일부 강도들은 창고나 물류회사 내부자의 정보를 통해 귀중한 화물이 실린 열차를 사전에 파악하며 범행에는 추적 차량이 동원되며 이 차량은 열차를 따라 이동하며 도난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도들은 열차가 정차했을 때나 공기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열차를 강제로 세운 뒤 물건을 빼돌립니다. 미국 철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 열차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와 차량 수리 비용을 포함해 $1억 넘었으며 조직화된 절도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업계는 지난해 절도 사건이 약 40% 증가해 전국적으로 6만 5천 건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화물 철도 회사들은 이러한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전국 14만 마일에 달하는 철도망을 완전히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LA 동부 한인 밀집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LA 동부 지역의 한인 마켓 주차장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인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한인들이 방심한 순간을 노려 가방을 강탈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경 다이아몬드 바에 위치한 한남 체임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 이모 씨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마켓에서 구입한 물건을 차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앉아 가방을 조수석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복면을 쓴 남미계로 보이는 괴한이 조수석 문을 열고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도 한인 한 명이 유사한 방식으로 강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한 제보자 A씨는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날 같은 범죄가 2차례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시카고 한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윈TV 스페셜 시간으로
자,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CPEC 회의를 마치고 저희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셨습니다. 자,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카고 한국일보의 총괄국장 심영재입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이제 그 대선배님, 앵커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별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그 미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CPEC이 시작되는 지난주 목요일 날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뭐 CPEC 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PEC이 이제 다였죠. CPEC 예. 첫날부터 시작해서 CPEC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토요일 날 끝났는데요. 네네. 저는 거기에서 그 공식적인 만찬에 참석해서 예.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탄핵의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어려운데 네네. 친구가 충분히 우리 동맹국의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 거기 뭐 중립의 의무 뭐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구명 운동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기 우리 많은 친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예.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많은 인터뷰도 했고 네네. 또 오늘은 타라 오 박사가 이 워싱턴에서 하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네네. 관련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는 대한민국에서 온 10여 명의 대학생들도 함께 참석하고 수잔 숄티도 같이 참여한 토론회였는데요. 그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3월 1일 이곳 워싱턴과 메릴랜드, 버지니아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Save Korea 대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 연합 예배에 강사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3월 2일 날 돌아갈 예정입니다. 3월 2일 날 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CPEC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뭐 잠깐 뭐 연설하시는 거 봤는데, 그 CPEC 이제 행사 참석하시고 연설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말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보수정치 행동회의 뭐 이렇게 풀이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행사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 회의가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가는 의미와 의원님께서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셨고 그 연설 내용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CPEC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수 정치 행동 회의입니다. 그 앞글자를 써서 CPEC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네. 1년에 한 번씩 매년 2월에 각 도시, 미국의 각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CPEC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 혹은 보수 정치에 관심이 있는 많은 보수 시민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금토 해서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보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수 논객들 혹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지사 또 각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쉴 새 없이 연설을 하고 저녁 때는 또 만찬 자리에서 서로의 사상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회의입니다. 저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언제쯤 꼭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KCPEC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루 잠깐 만나서 하는 건 말고 어떤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데를 빌려서 1년에 한 번 마음 먹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꼭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뭐 전한길 강사라든가 그라운드 C, 또 저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을 모시고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우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보수의 가치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체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를 이끌어가는 맷 슐랩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과 함께 메르세데스 슐랩이라는 그 두 부부가 아주 이제 훌륭한 사회자 역할도 하면서 또 우파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역할도 하고
해서 이 정치 회의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네. 정권을 빼앗겨서 보수 사람들로서는 이 보수 정치 회의 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4년 만에 정말로 크게 워싱턴 근교에 있는 메릴랜드 어느 리조트를 빌려서 이제 하게 됐죠. 이번에는 네. 제가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스탄 예. 교수님, 전에 인권 대사를 했었죠. 사법 대사를 하셨던 그분과 대한민국에 이제 관련된 많은 분들이 와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재 상황, 그다음에 부정선거 실태, 또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그 주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미국 보수 행동에 참석한 미국 보수주의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그럼 이게 매년 참석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요 회의가 2월 달에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회의가 간간히 부정기적으로 여기저기 네네. 중소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그 보수정치 CPEC에 참석한 건 3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는 와서 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했고 그때 처음으로 2020년에 처음으로 부정선거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2021년에는 영광스럽게도 단상에 올라서 부정선거에 대한 저의 심정 또 자유와 민주에 대한 라는 가치에 대한 저의 심정과 저의 인생 네. 싸움 이렇게 자유를 위해 싸우게 된 계기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였죠. 저도 뭐 영상 뭐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이제 저희 한국 상황 얘기해주는 뭐 몰스탄 교수 말고 고등찬 박사 있지 않습니까? 고든창 박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관련한 전문가입니다. 그 부인이 홍콩 분이시고 그런 건데 대한민국이 그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 혹은 친북, 친중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집단들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길 위기를 맞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과 다음에 그 탄핵 사태에까지 탄핵 소청에 이르는 이 상황에까지 왔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홍콩 같이 또 위구르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까 고든창 타라오 그 세미나에 고든창 박사가 오셔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고 우리가 미국이 이 싸움에 참전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하셨고요. 우리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이번 사태를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고든창 대사가 오셔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였고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훨씬 더 지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MBC 기자 여기 워싱턴에 주재하는 MBC 특파원이 와서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여기에 오지도 않은 한겨레 신문 기자는 참 난 기사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이쪽에 연합통신 기자가 와서 기사를 작성하면 우리는 그 기사를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기까지인데 이자들은 그걸 보고 마치 와서 본 것처럼 거기에 살을 보태가지고 뭐 추태를 부린다느니 뭐 사대주의가 어떻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죠? 그 고든창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놀랍게도 자기의 연설 도중에 앞에 앉아있는 고든창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웅 고든창 박사 무서운 당신이 거기에 있는 거냐? 맞네. 일어나라.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하고 박수를 유도하고 고든창 박사 내가 중국에 관한
이 정책을 잘 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든창 박사가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올렸죠. 네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든창 박사가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는 것을 좌파 언론이 와서 MBC 한겨레가 와서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이렇게 죄를 껴안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세계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 천조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분을 일으켜 세워서 최고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든창 박사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인도스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번에 한국을 보는 눈, 좌파 우파가 보는 눈의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현격한 차이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고든창 박사한테만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죠.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모든 창이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중요한 사람들은 다 왔네요. 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름을 불러서 일으켜 세운 건 고든창이 유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그의 그 제스처가 얼마나 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뭐 매체를 계속 접하면서 보면 이제 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뭐 어떤 관료들 뭐 예를 들면은 그 관료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아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이제 뭐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 이제 거기 가셔서 그분들과 교류를 하시고 하셨을 테니 뭐 이번에 보니까 뭐 벤스 부통령도 참석했고 펜 본디 법무장관도 참석했고 뭐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 등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럼 이분들이 뭐 공개석상에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이분들의 어떤 워싱턴 정가 이분들의 어떤 한국에 대한 시각이 지금 어떤지 이분의 견해가 어떤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네. 국토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두 통령은 안타깝게도 한국에 대한 한국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번 회의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스티브 배넌입니다. 스티브 배넌 그 백악관의 수석 그 고문이기도 했던 전략 그 고문이기도 했던 스티브 배넌이 이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제가 첫날 밤에 공식 만찬이 있었는데 그 만찬 이제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만찬에 제가 가서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4년 전에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의 폐해를 알고 그것을 알리고자 미국에 왔던 대한민국의 민경욱이다. 대통령 대변인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인데 4년 전에 왔었는데 4년 전에 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음번 희생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분명히 얘기했다. Be aware or be next 라는 얘기도 이제 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나의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있었던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떨어졌고 부정선거 와신상담 절치부심 끝에 다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서 언제 봤더니 자기가 세상에서 부정선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더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우방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윤석열 대통령, 이 자유를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하나의 목적,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겠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가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영창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니까 지금 스티브 배넌 당신이 됐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미 국민이 됐든 아니면 미국이 됐든 이 친구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의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부터 건져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티브 배넌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한 일이고 지금 중국에 의해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 또 좌파들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은 반대로 우리 그 좌파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77조에 나와 있는 비상대권 계엄을 선포한 것을 갖고 쿠데타로 지금 혼돈해서 써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데 스티브 배너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좌파들이 지금 실제로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태에 개입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쪽에 온 프레드 플라이츠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관련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라고 했어요. 스티브 배넌을 통해라 이랬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번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해야 되고 부정선거를 통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를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말씀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치라고 그랬거든요. 말도 포함하는 거죠. 네. 어떤 조치가 될지 주한 미 대사가 이제 임명이 되면 그런 일들이 또 하나씩 밝혀질 텐데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일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친구 또 우방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과거 이제 근무하셨을 때 KBS에서 앵커 하셨을 때 그때 언론 지형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언론 상황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배 언론인들에게 어떤 부분을 당부하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있을 때 KBS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외줄타기라고 했습니다. 외줄타기. 네. 이게 뭐냐. 우리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사실상 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돈, 당시에 KBS 직원이 지금도 받고 있는 돈의 많은 부분은 수신료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이 각 기자들의 부서를 결정하고 간부들을 임명하죠. 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장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신경 쓰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만약에 좌파 대통령이다. 그래서 좌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글을 쓴다면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이 시청자들은 거기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신료 거부 운동이 나와요. 네. 수신료 거부 운동이 나오면 월급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길, 정의로 갈 수밖에 없다. 좌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좌우에 쏠리지 않는 그런 논평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며칠 전에 나왔던 추정 60분에서 부정선거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기도 차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분이 이럴 때는 전에 민경욱 혼자가 그랬을 땐 또라이라고 그랬지만 또 트럼프까지 그러니까 또라이가 둘 생겼다고 그러고 황교안 총리가 나오니까 또라이가 셋 생겼다고 그랬는데 예.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오면 이건 뭐 다르구나 정말로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또라이가 넷이나 생겼다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대통령, 한국,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또 9시 뉴스 앵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금 중앙일보가 또 시리즈로 부정선거 없다는 시리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가찰 노릇이고요. 제가 국회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후배 언론인들에게 네. 당신들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단죄되어야 한다. 네. 당신들이 부정선거 투표용지가 한 지역구가 아니라 투표소에서 1974명이 투표를 하는데 1000장이나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당신들은 그것을 보도했어야 하고 그걸 보도했다면
국민들이 깨어났을 거고 그렇다면 두 번에 걸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일이 없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위기까지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선거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만국의 병이고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공산주의 이전에 찾아오는 것이 복제입니다. 복제 국가의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명선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고 그것을 위한 가장 첩경은 부정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이 제도 개선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희 이제 시카고 일리노이주 한인 동포들께 한 말씀만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시카고에 계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 윈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 뭐 이 신 국장님도 계시고 김 사장님도 계시고 다들 훌륭한 분들, 제가 존경하는 언론인들입니다. 우리 국가 지금 위기에 처인 국가의 상황을 옳게 전하는 그 두 분의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시카고에 저는 뭐 한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훌륭한 곳에 사시는 우리 교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이렇게 바쁜 시간 이거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